안녕하십니까? 힐링 메신저입니다. 오늘의 책 내용 낙원에서의 추방의 일부입니다. 저항은 낙원에서의 추방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의 발단이다. 원래 당신은 이 경이롭고 변화무쌍한 창조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것은 당신이 배우고 성장해 가도록 끊임없는 경험의 선물을 제공해 주었다. 음악이라는 선물을 생각해보라. 음악에 깊이 몰입될 때 거기에는 잡념이 없고 오로지 음악만이 물처럼 흘러들어와 존재의 깊은 속을 적신다. 음악을 듣는 사이에 당신은 황홀경으로 날아오른다. 마음이 맑을 때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당신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천상을 논일거나 아니면 존재의 내적 고요 속으로 깊이 침잠한다. 낙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다. 이제까지 우리는 당신이 저항한 방울뱀과 집착한 나비에만 주목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현실 경험을 왜곡시키기엔 충분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해져 보라. 이처럼 감정으로 충전된 인상들을 당신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평생을 이렇게 해왔다. 게다가 저장된 인상들은 서로를 강화시킨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방울뱀의 이미지를 저장해 놓았으므로 아기가 갖고 노는 방울 소리에도 걸핏하면 겁을 먹게 되었다. 실제로 그 불편한 느낌은 너무 기분 나빠서 그 아기 근처에는 접근조차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습성이고 이곳이 모든 개인적 호불호가 생겨나는 지점이다. 일단 호불호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지배할 것이다. 마음속에 박혀서 남아있는 이런 이미지를 요가 과학은 삼스카라라 부른다. 인격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마음속에 구축하는 무엇이다. 나는 방울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나비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이렇게 자아관념을 구축해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들은 천둥번개와 무는개와 귀찮게 다가드는 고양이에 대한 인격을 형성시켰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경험을 했고 그래서 모두가 각기 다른 개인적 마음을 내면에 구축해가고 있다. 아무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열린 마음으로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경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의지를 작동시킨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 분야에서 아직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물리적 차원의 진화가 있고 영적 차원의 진화가 있다. 양쪽이 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요구한다. 물리적 진화는 몸의 적응 능력을, 영적 진화는 그 안에 당신, 곧 영혼의 적응 능력을. 당신이 자신의 의지로서 저항을 하든 집착을 하든 그 잔상은 마음속에 남겨져 머물 것이다. 이제 당신은 과거에 보내지 못한 이미지인 삼스카라를 붙들고 있는 마음의 한 층을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은 이 저항과 집착의 행위가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인상들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부터 당신의 의식을 흩뜨려 놓는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마음속에 이런 삼스카라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기억과 삼스카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컴퓨터에 기억장치가 있듯이 마음도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다. 감각이 받아들인 것들의 압축 파일을 장기적으로 저장해 놓는 것은 마음 본연의 기능이다. 저장된 이 기억은 약간의 의도만 일으키면 불러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는 뜻이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대개 그의 이름이 별 노력 없이 마음의 전면에 떠오른다. 물론 때로는 그 기억을 불러내느라 애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이것이 기억이 저장되고 상기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정상적인 기억과는 너무나 달리 마음속에 펼쳐진 어떤 사건을 다루기가 힘듦을 경험하면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의지로서 그것을 억누른다. 당신은 지금이든 앞으로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서 완전히 밀쳐내려고 애쓴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그 사건에 총체적으로 감각을 통해 들어온 것과 정서적으로 느낀 것과 그에 대해 생각한 것 모두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항받은 경험의 꾸러미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지나갈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에너지는 통째로 당신의 마음속에 갇힌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얌전히 앉아있지 않는다. 그것은 그 억압된 에너지를 풀어내려고 계속 애쓰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경험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까지 왜곡해 놓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픈 곳을 찌를 수도 있는 예를 들어보자. 당신에게는 전남편이 있다.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 그에 대해서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싫어. 이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어도 그건 날 불편하게 해. 이것은 객관적인 기억에 관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삼스카라이다. 당신은 남편과 이혼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혼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 그가 참석할 것 같은 파티에도 나가지 않는다. 당신은 이런 인상을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고 결국은 아직도 전 남편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체우주를 지어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삶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당신에게 중립적이다. 그것들은 가두어지지 않고 지나가지만 필요할 때는 불러낼 수 있다. 그것들은 들어왔다가 지나간다. 하지만 안에서 다루어내기가 버거운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저항하거나 집착한다. 이것이 당신이 현실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경이다.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초석이 되었고 당신은 그 위에다 자신의 인격을 구축한 것이다.